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전 최근에 공연공원께서 한 강의에서 하신 말씀 되게 인상 깊었어요. 트럼프의 조공 정치가 시작됐다라는 건데요. 최근에 소프트뱅크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가서 1,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이 해외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트럼프 달래기가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일본의 움직임 관련해서는? 물가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. 1기 때 중국하고 미국 무역 분쟁에서 결국 중국이 포기했잖아요. 졌다고 인정하고 네. 합의를 본 게 페이즈 1이었거든요. 중국 경제가 2천억 달러 수준의 수입을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. 결국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. 근데 2천억 달러의 수입을 한다는 건 사실상 조공이잖아요. 그 나라가 2천억 달러를 조공을 줬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개인이 1,000억 달러를 조공을 갖다 바쳤으니까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더 악화되면은 심각하죠. 근데 이게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먹히는 거 보면 참 미국이라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생각은 들어요. 이게 미국의 소비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국가들의 어떤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글로벌 환경이 돼 있다.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느꼈지만 소비가 꺼지지 않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그리고 또 되게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게 중국 시장이 한국 같은 나라도 수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니까 중국만큼 큰 마켓이 없으니까 시진핑 경제 때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시장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. 그럼요. 네. 그만큼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선진국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마켓이 됐죠. 그게 트럼프의 무기가 되고 있는 거죠. 어떻게 무기가 보면. 되고 있죠. 있는 거죠. 엄청 도움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네. 저는 최근에 트럼프가 이 이민하고 마약을 빌미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20% 이상의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고, 그래서 막 트레도 총리가 마로라오까지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, 또 트럼프는 뭐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뭐 이런 정말 모욕적인 농담까지 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, 트럼프의 취임 전부터 이 거래 정치가 이제 본격화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? 전방위로 좀 확대할 것 같으세요? 뭐 전방으로 확대할 거고 뭐 당연히 멕시코하고 캐나다 이상 다른 나라들로 하고 멕시코 대통령도 어느 정도 다른 태도를 보여주냐면요. 축하 전할 때 이 멕시코 여성 대통령은 스페인어로 했답니다. 근데 이제 관세 때리자마자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통역가 안 쓰고 영어로 했답니다. 그만큼 이렇게 내고하는 파트너하고 조금 친근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전략도 아마 있었겠고 그 사이에 또 캐나다 총리는 재무부 장관이 사임했지 않습니까? 총리의 내고 전략에 동의 안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사임하는 거 봐서 취임하지도 않는 당선인이 벌써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진짜 보기 드물죠. 트럼프는 이렇게 기세를 확 올리고 있는데, 최근에 불신임, 독일 총리가 불신임을 받았고, 프랑스는 62년 만에 행정부가 사실상 붕괴되는 사태를 겪었고, 어떤 트럼프에 맞대응해야 할 뭐 유럽의 리더들, 그리고 아시아의 리더들 존재감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서 트럼프 시대가 더 무서워졌다, 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일기 때문에도 뭐 아시아에서는 아베 신조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메르켈 총독이 있었으니까 경력이 많은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잘 풀려고 나갔잖아요. 근데 이제는 뭐 일본은 이시바는 지금 만나주지도 않고 있고, 프랑스는 지금 올해만 해도 총리가 4명을 뽑은 국가니까 좀 불안한 사태죠. 이 트럼프라는 정치적 캐릭터랑 현재 미국의 어떤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볼 때 외교적인 리더십이 사라진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?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면요. 좋은 점은 트럼프 2기를 조공 시대로 비교하고 있잖아요. 근데 윤 대통령님하고 트럼프 당선 이거 축하 전화로 한국이 조선업 도와줄 수 있냐라는 걸 먼저 언급했어요. 그래도 한국 정부는 합의 보고 내고팀을 보낼 때 그거 가지고 먼저 나갈 수 있죠. 근데 뭐 그거 조선업 도와준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시작이 있잖아요. 벌써 조공이 어느 정도 고민을 안 할 정도로 당선인이 언급했으니까요.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워싱턴에서는 아시다시피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. 특별히 이렇게 안 만나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은 한국 정부가 주미 대사관을 지원해주면서 돈을 풀면서 뭐 특별히 로빙 그걸로 해가지고 미팅들을 잡고 뭐 가는 관료들도 그쪽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전략이 있죠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이든 정부 때 대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삼성, LG, 미국에서
뭐 배터리 반도체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어떤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빌미로 굉장히 많은 미국 투자를 했는데 더 이상 미국 투자를 할 시드가 좀 있겠느냐. 그리고 기존에 한 미국 투자마저도 좀 흔들리고 있다. 우리들은 어떻게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권 때 투자한 거는 큰 의미가 이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. 트럼프 정권에서 보면 지난 정권에서 투자한 건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. 그러면서 워싱턴에 협상팀을 보내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. 큰 문제가 있죠.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협상하면서도 그 투자한 주 정부, 주 지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동원해야 되고 워싱턴에서 반중 정책이라는 거는 똑같이 친인도 정책이기도 하거든요. 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있었는데 그렇죠. 인도만 안 지키고 있잖아요. 러시아 원유를 사고 있죠. 사고 있죠. 네. 미국이 다 봐주고 있잖아요. 네. 그만큼 특별히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가 필요한 파트너니까 미국에서는 봐주고 있어요.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투자들을 인도로 옮기는 것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미국 대기업들, 뭐 애플 같은 회사들은 다 지금 그렇게 아이폰은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그렇죠. 있죠. 이제. 인도에 대한 봐주는 그런 것도 대기업들이 적용하고 전략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. 최근에 미국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툴을 하나 굴리고 있죠. 수출 통제, 기술 통제, 반도체 통제. 이 수출 통제의 범위를 미국이 굉장히 중국한테 빡빡하게 만들고 또 이 수출 통제의 가이드를 다른 나라들도 미국만큼 해라. 계속해서 압박하고 강요하면서 뭐 네덜란드, 일본 뭐 다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. 트럼프가 이 툴을 좀 알게 되면 바이든보다도 더 휘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? 미국도 그냥 뭐 조공 가지고는 뭐 만족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내고할 때 되게 어렵게 하는 파트너들은 트럼프 일기 때 없었던 무기가 생긴 거죠. 수출 통제라는 거. 지금은 수출 통제라는 거는 되게 제한돼 있어요. 중국에만 해당되고 반도체 시장에만 해당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따져보면은 반도체 기술들은 다 거의 다 미국에서 오리진이 있으니까 미국이 막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제 트럼프도 이 수출 통제에 대해서 되게 뭐 좀 편해지면은 수출 규제를 못 풀겠어요. 중국 이상, 반도체 시장 이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한국한테는 되게 걱정거리죠. 한국에서도 뭐 삼성 같은 회사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지만 다 기술은 따져보면 미국 기술. 그러니까 중국처럼 힘들어질 수도 있고 반도체 외에도 뭐 제 생각에는 방위산업, K방산도 힘들어질 거예요. 지금 K방산도 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. 잘 팔리고 있고 뭐 체코 뭐 그런 데 다 보내고 있고 뭐 전투기들은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데 다 미국 기술이에요. 다 미국의 라이센스를 받고 수출할 만들 수 있고 팔 수 있는 게 미국의 허가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. 미국 기술이니까. 세게 미국이 나오면은 K방산도 진짜 다음날 무너질 수 있는 게 K방산이거든요. 그럼으로써 한국도 내고 하는 데는 되게 힘들 거라고 보고 세게 나오면은 미국은 더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몇 개 섹터를 진짜 뭐 하루 이틀 내에 문 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미국의 파워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트럼프가 수출 통제라는 칼을 관세랑 같이 휘두를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너무 파워가 대통령한테 이제 너무 경제적인 파워가 너무 세진 거예요. 예전엔 그냥 재무부의 뭐 금융 제재 정도 뿐이었는데 이제는 범위가 넓혀졌잖아요. 예, 오늘 뭐 약간 아직은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이 가득하긴 하지만은 트럼프의 어떤 인선이나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, 통상 정책 그리고 이 한국과의 관계 또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오늘 공연구원님께서 한국에 모처럼 오셔가지고 이렇게 긴급하게 모셨고요. 그리고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